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북에 국힘당은 윤석열 배반 뒤 85라는 제목을 올리며 지난 2월 16일 국힘당이 100일 안에 윤석열 단절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이어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해서 보수를 참칭할 뿐 현실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왼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기 때문에 보수가 지켜야 할 핵심적인 가치와 질서인 헌법과 법치주의마저 파괴하는데 동조영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85일 남았다며 국힘은 이제부터 불난 호떡집처럼 윤석열 배신을 두고 경론을 시작해 마침내 85일 안에 배신이 대세가 되어 윤석열 절연 및 지도부 교체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대표 예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지난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정상회담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가 충격이 빠진 가운데 이미 이런 관계를 이재명 대표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관련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는 현재 세율 체제에 의하더라도 초과 세수가 막 50조, 60조 이래 됐어요. 펑크가 안 났어. 펑크가 남았다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사실. 그렇죠. 경제 볼륨이 커지면 이 세제에 의해서도 재정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1%대 성장으로 완전히 추락을 해버리고 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엉망이 돼버리고 중국 경제가 막 쫓아오니까 국내 석유화학 같은 이런 제조업들이 막 무너지기 때문에 전체 경제 볼륨이 활력이 떨어지고 축소가 되니까 세금도 떨어진 거예요. 경제를 키워야지, 볼륨을. 그래서 세금 비율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전체 경제 볼륨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세를 예전 재정도 수준으로 당연히 없고 일자리도 더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거기에 주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이건 진보 정당, 보수 정당 얘기가 아니고 진보가 아니라 극좌 정당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다. 사용권을 깎아준다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기반을 둔 통상국가라서 외교를 특히 더 잘해야 돼요. 그리고 외교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한쪽에 완전히 막 줄 서가지고 막 미리 갖다 바치시고 이러면 안 돼요.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언제나 국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측면이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갈 길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입장 명확하잖아요. 우방 국가도 관세 정책에 예외가 없다. 그러니까요. 적국이라도 필요하면 손잡는다. 러시아하고 지금 손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보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다 대전환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져서 자체적으로 나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태가 됐고 뭔가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양극화 때문이에요.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쌓여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성장이 정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부족해지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그거를 불만을 불식시키거나 줄이려면 외부에서 뭔가 더 들여와야 되고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국가적 역량을 가지고 관세 장벽도 만들고 기업들 해외에서 강제로 들어오게 만들고 해외에다 수출을 강제로 시키고 뭐 동맹 상관없어 그냥 똑같이 25% 관세 내 그 방위비 분담 건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 견제를 위해서 러시아가 필요해. 지금까지 내가 무기 주고 우크라이나에서 싸웠지만 당장 중단하고 러시아하고 평화협정 맺고 러시아와 협력할 거야. 이게 사실은 미국의 지금 현재 태도인데 우리도 사실 그 점을 배워야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가야 된다. 이 대원칙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능한 사람들을 당연히 써야 되고 우리 김현종 본부장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케미는 좀 맞으실 것 같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약간 동아시아의 끝단에 있는 예. 작은 동맹국 대통령이 뭐 그리 중요한 존재겠습니까? 예, 그걸 평면을 비교하는 건 인간적으로 비교하는 의미가 없고요. 예. 다만 분명한 거는 그런 거죠. 대학 입시 어려워졌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물론 괴롭죠.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네. 문제 쉽게 나오면 다른 사람도 쉽지 뭐. 하기 나름이다. 제가 성남시 얘기를 또 역시 왜냐하면 내가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믿을 거거든. 네. 그 성남시 때 성남시 얘기 때 많이 얘기를 하시네요. 하나 하면 예. 성남시에 있던 보수 단체들은요. 네. 서울 가서 막 가스통 굴리는 집회하고 성남 들어오면 옷 갈아입고 우리 편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명했죠. 이거 하기 예. 나름입니다. 근데 관계라고 이런 하는 건 거 제가 다 예. 인정해 줬어요. 적대화하지 않고 네네. 인정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네. 제가 얘기한 거 딱 한 가지죠. 한쪽 편 들지 말고 네. 당신들 조직 자체를 위해서 할 일을 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해라. 부탁하지 말고.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의존만 하는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세계 전략, 동아시아 전략, 군사 전략에 매우 중요한 위치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주한미군 기지가 예. 전 세계 미군 기지 중에 최고로 크고 좋은 기지입니다. 그 우리 돈으로 다 건설해 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철수 이런 얘기들 하지만 저게 오로지 대한민국 안보를 지켜주기 위한 선의로 와 있는 거냐? 아니죠.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 한반도 안보에 도움도 되죠. 우리 중요하죠. 우리로서는 그걸 잘 지켜내야 되겠죠. 그러나 미국 역시도 한반도의 그 미군 기지를 대규모로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유사시에 여기를 기반으로 군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거 서로 인정하고 그 필요를 가지고 협상해야죠. 무조건 굴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누가 이 길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저 길로 가는 걸 바람직한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굳이 나쁜 길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 길을 지나가는 길에 자기의 이익이 있으니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영역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러지 않는 사람을 골라내는 게 이제 국민들의 해안이죠. 저는 이제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잘 작동할 거라고 봐요. 보통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 나만 알겠지. 이렇게 막 얘기하면 넘어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잠깐 넘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는 그거를 집단 지성이라고 계속 불러왔는데 우리는 한 개의 입으로 두 개의 눈, 두 개의 귀로 이렇게 보고 말하고 듣지만 국민들은요 그냥 느낌으로 1억 개의 귀와 눈으로 5천만 개 입으로 말하면서 소통하고요. 그 아바타 옛날에 보셨어요? 네. 영화 아바타.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생명의 나무에 그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그 살려주기 위해서 그 염력을 모으잖아요. 그렇죠. 저는 집단 지성이 그런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집단 지성은 큰 강물 같아서 네. 단 쭉쭉 흐르는데 잘 못 느껴요. 워낙 큰 강이어서. 표면에 물결은 보이죠. 근데 가끔 그게 민심이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그건 표면에 물결일 뿐이죠. 풍랑일 뿐이에요. 큰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저희 사실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저의 정보를 전달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네네. 교감하고, 진심을. 네, 진심을 전달하는. 교감하는. 그게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지도 벌써 석 달이 흘렀습니다. 12.3 내란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고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국힘은 극우 집단 연단에 올라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를 때려 부수자며 폭동을 부추기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이미 여당이기를 포기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이라고 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끝없이 위기로 몰아넣는 내란 세력들의 발악도 결국은 최후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민주당과 이 대표가 그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희망의 봄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